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성모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재 있고요. 어, 저는 한국에서 학위를 하고 캐나다 토론토로 와서 포스닥을 하면서 지금 현재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는 여러 가지 뭐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류현진 선수가 현재 지금 블루제이스 구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어, 그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활동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많이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토론토는 좀 큰 도시고요. 제가 있는 연구센터는 토론토의 다운타운 중심에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일하는 연구센터는 시키즈 하스피틀이라는 아동병원에 이제 소속된 연구센터이고 저희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와 함께 연계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특이하게도 부부가 같이 랩을 운영하는데요. 쉬나 조셀린하고 폴 프랭클랜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랩보다는 좀 규모가 크고요. 저희가 이러한 그 두 부부의 PI다 보니까 서로 공동 연구가 안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어로케이션 앤 태깅 인그램이고요. 하나는 리센트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뉴로제네시스 앤 포게팅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세포들이 기억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세포들의 활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것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형성된 기억 세포가 과연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기억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팩터들이 서로 주고받는지,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뇌에는 크게 몇 안 되는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새로 발생되는 부위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 히포캠퍼스에서 덴테이트 자이러스 에어리아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일어나는 뉴로제네시스를 주제로 세서 러닝의 메모리에 어떤 역할을 주는지, 그리고 망각이라 불리는 포게팅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옵토제네틱스라고 해서 광유전학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광유전학을 사용하면 신경세포 특정 타겟이 된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세포 활성을 인비보 상태에서 쥐가 실제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레코딩을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도미니 마이크로스코프를 제작을 해서 실제 움직이는 쥐 안에서의 신경세포 활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스템 레벨에서 네트워크 상태에서 각 내부위들끼리의 활성을 또 연구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중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브레인 클래리티를 통해서 실제로 3천 공간의 뇌 안에서 특정 몰레큘이나 단백질의 활성이나 디스트리뷰션을 연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제목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러한 그 랩에서 세 가지 큰 주된 주제 중에 제가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주제는 Fear Memory의 Extinction입니다. Fear Memory, 기억 중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그중에 Fear Memory가 Extinction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메모리 인그램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저의 리서치의 주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모셔널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감정 기억, 공포, 보상, 슬픔, 분노의 기억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스페이셜 메모리라고 해서 공간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간 기억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갔을 때 어떠한 그러한 뭐 이벤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표지판을 보고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공간 기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억 중에서 저는 이제 공포 기억, fear memory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fear memory는 인간의 휴먼 브레인에서 성인 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뇌 부위인 아미그달라가 이제 관장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아미그달라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호박 그림인데요.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나타났을 때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 시각 정보가 비주얼 살라무스로 가고 비주얼 살라무스에서 비주얼 콜텍스로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비주얼 콜텍스에서 정보 전달이 되면서 처리가 일어나고 다시 또 아미그달라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아미그달라는 살라무스와 콜텍스 들어온 정보를 연합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성된 기억이
공포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5번에 보시면 화살표를 해서 말초신경 부분으로 나가서 이제 공포 반응이 실제로 표출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휴먼 브레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제한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고 있고요.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 마우스 모델은 브레인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먼 아미그달라 사이즈에서 엄지 손톱 정도 크기가 이제 마우스 브레인이 되겠고요. 그 마우스 브레인에서 굉장히 또 작은 부위가 이제 아미그달라가 되겠습니다. 아미그달라는 서브 리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레트럴 아미그달라가 저희 타겟 리전이고요. 레트럴 아미그달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보들이 한 군데로 모여지는 그런 집합소라고 볼 수 있고, 레를 아미달라에 대한 연구도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리전 안에서의 인그램을 타겟으로 해서 주로 연구를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Fear Memory, Learning and Memory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파블로프 조건화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처음 사용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다른 연구자들이 쭉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파블로프 조건화 방법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연합시켜서 조건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컨셉을 그대로 Fear Training에 넣어가지고 소리 자극과 발바닥에 전류를 흘려주는 자극을 연합시켜줍니다. 발바닥에 전류를 흘려주는 자극은 이 실험 대상체인 쥐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극인데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쥐는 소리 자극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표출하게 됩니다. 조건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러닝의 메모를 마치고 나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레트럴 아미그달라에는 신경세포들이 이제 인그램으로 변환이 되면서 기억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인그램 뉴런들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키모제네틱스와 옵토제네틱스인데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제가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을 유도하였습니다. 옵토제네틱스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옵토제네틱스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A번과 B번에 보시는 것처럼 첼론 로놉신과 할로 로놉신이 있는데 첼론 로놉신은 470 나노미터, 그다음에 할로 로놉신은 589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에서 활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프로틴들은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의 막 단백질의 하나로서 이제 저희가 아티피셜하게 이제 익스프레션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채널 또는 펌프이기 때문에 각각의 빛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채널 옵시는 익사이테이션에 관여하고요. 할로 옵시는 이니비션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컬러를 다르게 하면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키모제네틱스로서 저희가 바이러스에 드레드라는 몰레큘을 이제 코딩해서 실어가지고 인펙션을 시킵니다. HM3D, HM4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단백질은 마찬가지로 멤브레인 프로틴인데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아고니스트인 CNO가 들어오게 되면 이니비션이 되든지 또는 익사이테닛이 되든지 이러한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빛으로 조절하느냐 아니면 아고니스트로 조절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메모리의 활성을 저희가 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들은 메모리의 활성을 조절하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그럼 엔도지니어스하게 뉴런의 활성을 그럼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여러 다른 연구진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랩 안에 5 포토메트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1 포톤, 2 포톤 엔도 마이크로스코프 시스템을 이제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포토메트리를 통해서 파퓰레이션의 액티비티를 잰다든지 아니면 미니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인디비주얼 셀의 액티비티를 잰다든지 해서 저희가 실제 움직이는 마우스에서의 리얼타임 액티비티를 관찰하면서 분석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ear memory라는 것을 저희가 인그램이라는 단어로 이제 붙여서 말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그램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새로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그 심리학 베이스에 대한 용어고 최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인그램에 대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 랩에서도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연구를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fear 인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기억을 그럼 코딩하는 이 fear 인그램 뉴런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fear 메모리 그 다음 단계 시간에 대한 시간의 요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추가적인 행동 실험을 했을 때 그럼 이 인그램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 그 다음 질문으로 따라왔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그램에 대한 연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레벨에서 연구하는 것과 네트워크 레벨은 이제 각 브레인 리전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요. 그 한 브레인 리전 안에서의 뉴럴 파퓰레이션을 또 보는 것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 그 파퓰레이션 안에서의 또 잉그램 셀을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스파인의 다이나믹스를 본다든지, 또는 그 스파인과의 연관된 시냅스에서의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들의 또 다이나믹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잉그램 셀 안에서의 뉴클레어스의 모디피케이션을 본다든지 해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메모리 인그램이라는 것이 비선택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어떤 특정 뉴런, 죄송합니다. 특정 뉴런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출된 뉴런들의 액티비티가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시기가 트레이닝 할 때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 그 뉴런들이 인그램으로 변환이 되면서 기억을 코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딩된 링그램이 된 뉴런을 저희가 어, 옵토제네틱스나 아니면 드러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다운시켜 버리면 메모리가 디스럽션 돼 버리는 거고요. 저희가 오히려 그거를 리액티베이션 시켜버리면 메모리가 스트롱하게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관찰을 계속 일관성 있게 해왔습니다. 이러한 인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시작한 실험들이 이제 익스팅션 인그램인데요. 익스팅션 트레이닝, 익스팅션 러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익스팅션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fear conditioning 트레이닝을 통해서 메모리가 형성되고 나서 그 동물 개체에게 조건이나 자극을 무조건이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들려주게 되면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되면서 이 애니멀은 갖고 있는 메모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low fear라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low fear 현상을 저희가 이제 익스팅션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이 low fear 상태가 아주 영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바꿔버리게 되면 이 low fear가 리뉴얼이 돼버린 상태가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익스팅션이라는 러닝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오리지널 피어 메모리 자체도 어딘가에 흔적을 남아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둘 간의 관계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 저의 가장 핵심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피어 인그램을 태깅한다든지 저희가 조절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러한 실험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익스팅션 인그램을 태깅하는 거였습니다. 익스팅션 인그램을 태깅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2018년도에 다른 연구진의 논문을 보고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로 사용한 시스템이 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램 시스템은 로버스트 액티비티 마케팅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도시사이클린 디펜던트 합니다. 도시사이클린이 있으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램 시스템 바이러스에 실려 있는데, 이 바이러스 벡터가 워킹하지 않고 도시사이클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펙터 진이 이제 익스프레션 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리포터 진들이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응용을 해서 이 램 시스템에 오치프라는 이제 그 모디파이드된 체럿 옵션을 실었습니다. 실어서 바이러스를 레트럴 아미달라에 인펙션을 시켰고요. 이 인펙션 시킨 상태의 셀들을 저희가 모식화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셀들이 지금 독시사이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인액티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하고 익스팅션하고 익스팅션을 이제 리콜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독시사이클린 오프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상태에서는 오치프 바이러스 컨스트럭터가 익스프레션이 돼버리고, 그러면 인그램으로 레이블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인그램 레이블링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오치프 바이러스를 스티뮬레이션 하는데 HFS를 주거나 LFS를 주는 방법을 유도하였습니다. 오치프 바이러스는 체로롭신과 비슷하지만 좀 더 빠른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이 컨스트럭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리뉴얼 테스트와 톤 테스트를 통해서 메모리가 익스프레션 될 때 저희가 되기 전날 이 자극 주었던 셀들이 과연 이 테스트하는 날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리뉴얼 테스트 때는 마우스들이 피어 메모리를 굉장히 강하게 익스프레션 시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태깅된 익스팅션 인그램에다가 HFS를 주게 되면 이 뉴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익사이테이션이 돼서 이 리뉴얼 테스트 때 익스팅션 메모리를 익스프레션 시켜버리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톤 테스트 때는 오히려 저희가 LFS를 주어서
태깅된 익스텐션 인그램의 액티비티를 다운시켰는데요. 이때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어 메모리가 오히려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태깅된 익스텐션 인그램의 액티비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찾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실험에 더 서포팅할 수 있도록 컨트롤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파이브 포토메트리를 사용한 데이터고요. 저희가 이제 얼로케이션이라는 시스템과 이제 램 태깅이라는 시스템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얼로케이션 저희가 아티피셜하게 이제 인그램 셀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만들어준 인그램 셀에다가 이제 Gcam프라는 이제 칼슘 인디케이터 시퀀스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인디케이터가 5 포토메트리 때 이제 시그널을 익스프레션 하게 되고 저희가 그 시그널들을 디텍션하는 그 원리를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램 시스템에 HM4D를 붙여가지고 HM4D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고니스트가 붙었을 때 인액티베이션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고니스트 CNO랑 똑같은 물질인 C21을 인젝션해서 익스팅션 인그램 뉴런들을 다운시켰습니다. 이 다운시켰을 때는 앞서 보신 것처럼 LFS를 준 것처럼 이제 메모리가 강하게 익스프레션 될 텐데요. 그와 동시에 Fear Ingram의 액티비티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5포토메트리 레코딩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C21 그룹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로 포인트에서 피크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로 포인트는 저희가 소리를 들려줄 때 그 온셋 타임입니다. 반대로 비클 그룹일 때는 이 트레이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떨어진다는 것은 액티비티가 감소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익스팅션 인그램 셀의 액티비티가 피어 인그램 셀의 액티비티와 함께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활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약물 실험을 통해서 그 활성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설명하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는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더 많은 데이터는 더 설명이 복잡해지면서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 추후에 연구 플랜을 좀 더 같이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엔도 미니 마이크로스코프 피규어인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메소돌로지 페이퍼를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 페이퍼 안에서 저희가 자체 3D 프린터로 제작한 이제 엔도 마이크로스코프를 쥐 머리에 임플란트 시켜서 실제로 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인디비주얼하게 관찰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3D 모델링 이제 그림과 실제 임플란트 하는 스텝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뇌에 피즈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레코딩은 이제 히포캠퍼스에서 이제 했었고요. 히포캠퍼스 CA1에서 했었고 저희가 트랜스제닉 마우스하고 AAV 바이러스 인펙션 된 두 모델을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Gcamp 6F고요. 지금 이제 A까지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엔 저희가 6F가 최신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 Gcamp 6를 사용했습니다. 그린렌즈가 붙었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보시면 각각의 이제 셀들이 레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레이블링 되어 있고 레이블링된 셀들의 액티비티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피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기술들은 저희 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랩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이런 트레이스를 통해서 어떤 셀들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액티비티를 보이는지 아니면 서로 같이 활성을 일으키는지 등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좀 더 정립화되고 지금은 이제 히포캠퍼스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연구 에어리아인 레트럴 아미달라에서 이 실험들이 진행이 된다면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제 관련 연구들에도 상당한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인그램이라는 것은 특정 신경세포가 특정하기보다는 비선택적으로 랜덤하게 추출된 셀들의 액티비티에 이제 중요하고요. 그 액티비티가 높을 경우에 그 높은 시기와 그다음에 트레이닝 되는 시기가 맞물려서 메모리가 코딩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코딩된 메모리 셀들이 인그램 셀들이 액티비티를 조절을 받았을 때
실제로 행동 실험의 결과가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한 뇌 부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공포 기억을 하고 있는 레트라미달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히포캠퍼스의 덴트HRS CA1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콜텍스 리전에서도 저희가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저희가 이제 이 두 부부의 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네트워크가 넓어진다면 랩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에 또 랩 간에 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더 좋은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현재 이제 한국인 포닥이 또 한 명 있고요. 정정훈 박사라고 하나 있고 또 이제 고상윤 학생이라고 해서 또 이제 PhD 과정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도 있고 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또 그랜트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은 협력 연구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